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까지 오면서 나는 아직 젊은데 건강 염려는 나이 들어서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알던 건강 상식의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감춰진 진짜 위험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 병이 위험해요라고 말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에 시한폭탄을 심어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냐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30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운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시한폭탄을 키워왔고 결국에는 뇌가 터지거나 막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뇌졸중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뇌졸중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뇌졸중 이야기. 뇌졸중. 뇌가 갑자기 졸지에 풍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죠. 흔히들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눕니다. 예전에는 혈압 조절이 어려워서 뇌출혈이 많았지만 요즘은 혈압약을 잘 복용하기 때문에 뇌출혈은 줄어들고 뇌경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뇌졸중의 원인은 바로 혈압약의 과다 복용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수 있으니 혈압약을 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너무 세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잠가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처럼요. 결국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뇌출혈이 무서워 혈압약을 먹었는데 정작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혈압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혈압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방치하다가 뇌졸중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혈압은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혈압은 그저 체질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중풍, 치매, 암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 뇌졸중이라고요.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이 병은 잔인합니다. 만약 생명을 건진다 해도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며 심지어는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병을 예방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식재료. 자, 그렇다면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이미 일본의 나토로도 유명한데요. 청국장 속에는 혈전을 녹이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혈액이 엉겨 붙는 것을 막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또한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 장이 건강해지면 염증 물질이 줄어들어 혈관 염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당지수도 낮아 당뇨 환자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말려서 환으로 만들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으로 만들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버섯으로 불립니다.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뇌를 보호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화의 색소를 떨어뜨리고 혈당을 낮춰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뇌졸중이 걱정되는 분들은 영지버섯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분말로 갈아서 꾸준히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10분만 투자하면 젊어지는 뇌 건강 습관.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뇌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습관을 매일 10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뇌가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뇌는 우리 몸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지도인 호밍큘러스를 보면 손과 얼굴, 입술이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젓가락질, 악기 연주, 글씨 쓰기 등 미세한 손동작을 많이 할수록 뇌가 활성화됩니다. 저는 한자를 써보라고 권합니다. 한자 한 획 한 획에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짓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천의 얼굴을 지어보세요. 마치 배우처럼 다양한 감정을 얼굴 근육으로 표현해 보세요. 뇌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많이 웃으면 뇌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되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가장 취약한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대답을 하기 위해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혼자 계시다면 AI 스피커나 음성 대화 앱을 활용해서라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세요. 자녀와 매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통화는 귀로만 듣지만 영상 통화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뇌를 더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께 늦은 때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외국어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더니 몇 년 만에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셨고 나중에는 몇 개 국어까지 섭렵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발전합니다. 학습지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 매일 배달해주는 숙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꾸준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동의보감 속 건강 비법 소통. 우리는 두통이 생기면 무조건 진통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통증 신호를 잠시 멈추게 할 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동의보감에도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아프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소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저혈압이 심한 경우 혈액이 뇌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 두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뇌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뒷골이 당기는 듯한 두통은 뇌출혈의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른 사람에게는 저혈압을, 비만한 사람에게는 고혈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짜게 먹지 않고 카페인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건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초반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끼니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나는 강하다고 믿었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진통제를 먹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뒷목까지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전의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드린 건강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청국장과 영지버섯을 챙겨 먹었고 사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매일 30분씩 동네를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는 동안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달리기를 단순히 운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뇌졸중의 위험에서 구해준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몸의 혈액이 순환하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젓가락질 연습을 하며 한자 쓰기 학습지를 풀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서툰 글씨에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글씨는 점점 더 단정해졌고 그의 뇌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녀들과 매일 저녁 영상 통화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뇌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생기가 넘쳤고 활기찬 목소리로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박사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뇌졸중이 제게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제 삶을 바꿔놓은 기회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박 씨는 나는 아직 젊다는 착각에 빠져 몸을 혹사했고 결국 시한폭탄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혹시 모를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한폭탄은 바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의보감의 한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양생이란 생명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양생은 마음을 보살피고 몸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국장 한 스푼, 영지버섯차 한 잔, 그리고 하루 10분 걷기나 손동작 연습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머릿속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